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소비자 구매 심리의 첫 번째 시간, 인지된 가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된 가치는 소비자 구매 심리 중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대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주는 만족감, 그리고 혜택, 기능,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높은 인지된 가치는 구매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는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기능 및 효용성을 고려할 때 앞서 받은 가격 정보와 함께 인지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들이 인지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 및 서비스 혁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는지 네 가지 방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용 대비 혜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것이 제시하는 베네핏, 혜택이 제공되는 가격, 비용에 대비해서 충분한지를 먼저 평가하게 되죠.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품질과 신뢰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신뢰도를 고려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고품질 제품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이는 곧 인지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들의 경험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소비자들의 감정과 경험이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결코 양질의 경험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이는 인지된 가치를 형성하는 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구매 후의 지속적인 평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구매 후에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기대하고 다르게 작용되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는 미래의 구매 의사결정에,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지된 가치의 중요성은 첫 번째,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지된 가치를 평가해서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지된 가치는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고 선택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지된 가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과 혜택을 강조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입니다. 높은 인지된 가치는 고객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여기면 재구매 의사가 높아지겠죠. 다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겠죠. 꾸준히 계속.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더 강화되게 됩니다. 자, 인지된 가치와 구매 결정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정보 수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소비자들은 서비스와 제품의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기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인지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한 이후에는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경쟁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여기서는 가격과 품질, 기능, 서비스의 유용성,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 브랜드 등을 고려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옵션을 평가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지된 가치 평가는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고수준의 인지된 가치를 지닌 제품,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또한 최종적으로 구매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지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그 제품의 좋은 특징, 강점과 혜택을 강조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느끼도록 돕습니다. 제품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해서 우리 제품은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쓰기가 좋다. 기능성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지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치 제안이라고 합니다.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느끼는 만족도와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광고 캠페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의 특징과 혜택을 강조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진 자동차 시트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징이고 승차감은 고객들의 편안한 동승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런 안전성과 편안함을 보고 그 가치를 인지하게 돼서 구매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격 대비 가치 제시의 4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품질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완전한 가치를 제공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혜택입니다. 베네핏입니다. 가격 대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고객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을 시킬 때 내가 원하던 가치인데, 내 니즈에 맞는 가치인데 라고 느끼게 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매 이후에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죠.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속적이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인식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추가 혜택도 있을 수가 있죠. 추가 혜택은 예를 들면 할인이나 프로모션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가치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CX라고 했습니다. 이 CX는 뭘까요? C는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그리고 X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고객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고객 경험 CX는 마케팅에서부터 영업,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고객 여정, 들어보셨죠? 고객 여정이라고. UJM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CJ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UJM은 User Journey Map, CJM은 Customer Journey Map이라고 합니다. 이 고객 여정의 모든 경로에서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맺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객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경험을 개선할 때 그 중에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당신을 편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필요에 맞게 맞춤형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치를 제공해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고객 경험을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솔루션을 드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페인이 있습니다. 페인 포인트.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럼 고객들은 긍정적인 CX, 고객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개별 고객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다면 고객들은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 방식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개인화 기술 그리고 AI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개인화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강력한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품질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피드백,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계속 개선시키고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브랜드 인지도와 인지된 가치를 말씀을 드려보면 로고나 제품을 연상시키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고 브랜드 신뢰도와 품질에 대한 높은 가치를 느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명품을 보면 브랜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 브랜드의 역사와 가치관을 담은 스토리텔링 이미지가 또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려보면 인지된 가치의 영향력과 성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된 가치가 고객 경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제시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객 경험 CX의 개선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된 가치 간의 관계는 브랜드 평판을 종합적으로 개선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의 제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인지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